실내에서 하는 흙의 다짐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내 다짐 방법에서는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A 방법에서부터 E 방법까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랩머의 질량이라든지 그에 따른 낙하고, 그 다음에 몰드의 내경, 그 다음 다짐 층수, 다짐 횟수, 그 다음에 입자, 허용하는 최대 입자 크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 실험에서는 이와 같이 A 방법부터 E 방법까지 있는데 우리는 A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건설 재료 시험에서도 A 방법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A 방법은 이러한 조건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료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다짐 시험을 하다 보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시험을 해서 결과를 찾아내죠. 그러다 보면 함수비를 달리해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함수비를 달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수변법하고 건조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수변법은 무엇이고 건조법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흙을 건조시킬 때는 자연 상태에서 건조를 시킬 수도 있지만 건조로를 사용해서 건조를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흙에 따라서 건조로를 사용하다 보면 시험 결과에, 다진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흙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런 흙들은 우리가 건조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흙들은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건조를 시켜서 실험할 때마다 함수비를 달리해서 조절을 해서 우리가 실험을 하죠. 이와 같이 건조로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상태로 건조시킨 다음에 하는 실험을 우리가 수분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건조법은 건조로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조로를 사용해서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시료를 건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실험할 때 함수비를 조금씩 더 추가를 해서 물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해서 함수비를 달리해서 실험할 수가 있겠죠. 이같이 하는 방법이 바로 건조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시료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반복법하고 비반복법이 있는데 반복법은 뭐고 비반복법이 무엇인지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법은 그림에서와 같이 똑같은 시료, 한 시료를 가지고 우리가 5번을 실험을 한다 또는 6번을 실험한다면은 그 시료를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함수비가 아무래도 적은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번 실험이 끝나게 되면 두 번째는 물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다시 똑같은 시료로 2번째 실험을 하고, 2번째 실험이 끝나면 3번째, 4번째, 5, 6번째도 마찬가지로 함수비를 조금씩 추가를 하면서 같은 시료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한 번 정도 실험을 할 때는 시료를 한 3kg 정도를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반복법은 똑같은 시료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시료를 흘릴 수도 있고 또한 함수비 측정하다 보면 시료를 또 빼내기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kg보다 조금 많은 한 5kg 정도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면에 비반복법은 시료를 반복법에서 똑같은 시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반복법은 시료를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잖아요. 이 6개의 시료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함수비를 달리해서. 그래서 앞에서 반복법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5kg를 사용하잖아요.
그에 반면 여기서는 한 번씩 6개가 있더라도 따로따로 실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3kg씩만 준비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 합하면 몇이 되겠죠? 3, 6, 18, 비반복법은 18kg 정도를 준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 대신 여기서 3kg씩을 준비를 했을 때 각각을 함수비를 달리해서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죠. 반복법이든 비반복법이든 시료를 준비를 했으면 우리가 한 12시간 정도 뭐 밀폐된 용기나 또는 습기하면 이렇게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3kg짜리 6개를 6번 하게 되면 6개가 되고 뭐 7번을 한다 보면 7개가 되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하나씩 꺼내서 이거 첫 번째 거 꺼내서 다짐 시험을 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 비반복법이에요. 그래서 반복법이 무엇이고 비반복법이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요 본 실험에서는 비반복법을 하지 않고 반복법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험에서는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제 A 방법하고 그 다음에 건조법하고 반복법을 적용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험에서는 3개의 단계로 나눠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시료를 준비하는 단계를 시작을 해서요. 시료 준비가 끝났으면 시료 준비한 걸 가지고 본 다짐 시험을 하고요.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정리하는 이렇게 3가지 단계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선 기계 및 기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몰드가 있고요. 그 다음 램머, 그 다음 고무망치, 그 다음에 브러쉬, 삽, 그 다음 고든날, 자, 그거 말고도 또 19mm 채가 필요하죠. 그 다음 함수비 캔, 헝겊, 분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료를 먼저 준비를 해보겠는데요. 시료를 이렇게 보면 지금 알갱이들이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일단은 고무망치를 이용해서 잘게 부숩니다. 우리가 보통 반복법을 하느냐 비반복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료의 준비량이 다른데 반복법을 할 경우에는 한 번 할 때 원래 5kg 정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외에 비반복을 하면 3kg만 준비해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반복법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시험 영상은 제가 한 번만 이렇게 할 거이기 때문에 굳이 5kg까지는 하지 않고 3kg까지만 준비를 해서 실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기능사 시험 볼 때도 시료는 한 3kg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지금 고무망치로 입자를 잘게 부수었는데요. 이 정도면 얼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료를 이렇게 채취를 할 텐데요. 채취하는 방법은 시료 분치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사분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편의상 사분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열십자를 그었잖아요. 열십자를 그어서 대각선 것을 이렇게 취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측 상단을 선택했다면 좌측 하단을 같이 선택을 하고요. 반대로 좌측 상단을 선택했다면 우측 하단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 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사분법이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또 다른 그릇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좌측 하단을 이렇게 채취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측 상단을 이렇게 채취해야겠죠. 대각선인 시료를 이렇게 채취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에 있는 시료 분치기라는 것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시료 분치기가 없으면 편의상 이렇게 사분법으로도 일반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분법으로 일단은 시료를 한번 채취해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19mm째 지금 보이죠? 19.1이라고 되어 있는데 19mm 채로 쳐서 통과한 시료를 우리가 보통 3kg 정도를 채취를 하거든요. 물론 앞에서도 고무망치로 깼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이 통과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19mm보다 더 큰 시루가 있으면 걔를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9mm 채를 사용해서 통과한 시루를 일단 우리가 한 3kg 정도를 채취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잘 부수어서 그런지 웬만하면 다 통과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통과된 시루를 한 3kg 정도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시루를 이제는 함수비 조절을 해줄 텐데요. 만약에 비반복법으로 6번의 다짐 시험을 하게 된다면 6개의 시루를 각각 함수비를 달리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얘를 밀폐된 용기에 12시간 정도 보관을 했다가 각각을 꺼내서 다시 실험을 6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반복법으로 할 거예요. 그렇지만 반복법을 하게 된다면 함수비가 적은 상태에서 실험을 하고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더 물을 뿌려서 추가를 해서 다짐 시험을 다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상태 같아서는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짐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물을 추가를 해서 최적함수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적함수 근처에 가도록 물을 추가한 다음에 다짐 시험을 할 거예요. 한 번만 할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최적함수비 근처에 되도록 물을 추가한 다음에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반복법이든 아니면 비반복법이든 우리가 수분 시루를 준비할 때 일정량의 물을 추가한 후에는 바로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흡입자 사이에 충분히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습기함에 넣고 한 1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바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제 기능사 시험에서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2시간 정도 기다리지 않고 지금과 같이 일정량의 함수비를 조절했으면 바로 시험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함수비 조절이 어느 정도 됐으면 바로 실험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물을 이제 많이 추가했는데요. 이 정도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적함수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으로 시료 준비는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이 시료를 가지고 보온 다짐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